이번 시간에는 무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일주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돼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자일주는 굉장히 알뜰한 사람, 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알뜰한 집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어, 소심하고 또 굉장히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구두쇠, 뭐 짠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무자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항상 그 무자일주는 극단적으로 공공해지는 법은 없죠. 그래서 뭐 숨겨둔 재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 꼼꼼치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가는 경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는 안 되겠지만은 그뭐 중간치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일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일주만을 일단 본다면요. 그러면 이제 무자일주가 왜 이러한 알뜰한 집사라든가 뭐 숨겨둔 재물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해설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일주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자일주를 해석하던 방법대로 이제 먼저 물상론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는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 잘 맞는 때는 잘 맞지만은 그 체계가 없고 논리가 없어서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맞을 때는 잘 맞춰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경우에 뭐 여기저기 빠지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일주를 해석할 때는 이 순서, 여기 오른쪽에는 일주 분석 기법이라고 써져 있죠. 이 순서로 항상 이 순서를 간과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물상,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얼마나 유정한지, 무정한지 이걸 봐야 되고, 일지 십신의 특성, 포태법 신살, 지장간 이 순서로 이렇게 항상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뭐 최소한 2등은 한다는 거죠.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처음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주를 해석을 해야 다양한 시각에서 일주를 볼 수도 있고 좋습니다. 먼저 우리도 이 순서에 따라서 물상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상론적으로 보면은 무토는 큰 산이에요. 사막. 큰 산이고 자수는 작은 물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큰 산에 있는 작은 샘, 옹달샘이죠, 옹달샘. 그러니까 산속 옹달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무토는 건토기 때문에 메마른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오아시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옹달샘도 되고 또 큰 산에 있는 샘이니까 옹달샘 또는 뭐 산속에 있는 약수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사막의 오아시스 뭐 또 그 동물적으로 보면 큰 산에 사는 쥐죠. 그래서 산속의 다람쥐죠. 또는 뭐 들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상들이 굉장히 어쨌든 큰 산에 있는 작은 물이니까 굉장히 귀하죠, 물이 작고 귀한 거예요. 성에 차지 않는 물이죠. 그런 속성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막에서의 그 작은 오아시스라든가 또는, 뭐, 황무지에 있는 뭐 물이라든가 또 산속의 다람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아껴야 된다. 이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관련돼요. 전략의 그 개념이 여기에 전략의 이미지가 투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도 무자일주는 굉장히 알뜰하고 소심하고 근검 전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무자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속의 다람쥐도 굉장히 산속의 다람쥐들이 보면은 이게 볼에다가 뭐죠? 볼에다가 먹이를 이렇게 감춰 놓기도 하고 따로 또 콩 같은 거 이런 거를 숨겨놓고 이제 그러니까 먹이죠, 먹이를 다람쥐들이 잘 저장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 가지 곡식이라든가 콩이나 뭐
도토리, 예, 도토리 같은 그런 거를 도토리를 입에다가 이렇게 꽉 넣어가 있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어딘가 이렇게 모아놓은 데도 있어요. 보면은 산에 가다가 보면은 다람쥐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략하고 저장하고 저축하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사막의 오아시스도 한없이 퍼내가 쓸 수 있는 물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물이고 아껴야 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근검 전략하고 그런 속성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알뜰한 거 그런 분위기나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무자일주는 기본적으로 어, 굉장히 그 구두쇠 기질 이런 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일지의 관계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은 일간은 큰 산이고 이게 이제 무토니까 양토예요. 양토니까 큰 산이고 자수는 작은 물이죠. 옹달샘, 뭐 약수터 또는 오아시스 이런 거니까 작은 물이니까 이 큰 산은 이 무토는 양토니까 당연히 재성을 반겨요. 자수는 재잖아요.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자수가 너무 반가운 존재죠. 그러니까 무토는 자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하고 반겨요. 그런데 이제 자수 입장에서는 조금 벅차죠. 이 무토가. 그래도 어쨌든 무토 일간이 주인이니까 일간 입장에서 자수를 굉장히 소중히 한다. 그러니까 작은 물, 이걸 아끼는 그런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정하다는 거죠. 이 관계는. 유정해서, 무자일주는 보통 보면은 그 배우자 관계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돈독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이 무토는 큰 산이고 이 자수는 작은 물이니까 이 무토 입장에서 항상 성에 차지 않는 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는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정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중한 그런 거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약간 2% 부족한 물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무자는 이 자수를 항상 숨기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뒤에 분석할 때 이제 속성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자일주는 어쨌든 그렇다.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굉장히 유정해서 무자일주의 그 남자나 여자는 대체적으로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사람들이다. 부부 유정하다는 거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부부가 보통 해로를 해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일지십신의 특성을 한번 봐야 돼요. 십신, 일지십신. 자, 일지십신은 배우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일지십신이 정제예요, 정제. 그러니까 이게 남자라면은 자기 처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이 또 있다는 것도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제를 이렇게 자기 자리에 정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제성이 잘 드러납니다. 정제성이 또 일간이 반기기도 하거든요. 자수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반기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정제라는 거는 우리가 십신적으로 정제라는 거는 뭐죠?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낙천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장 정신, 뭐 저축하는 정신, 그러니까 큰 재물을 탐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또 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요.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식가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무자일주들은. 근데 어쨌든 꼼꼼하고 낙천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심하죠. 그 다음에 민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자일주는 대체적으로 그 정직해요. 정제를 쓰기 때문에 정제를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정제가 용신일 때도 그렇고, 큰 욕심도 없고, 그냥 내 거를 누가 가져가지만 않으면 이 사람은 만족해요. 그러니까 크게 남의 거 탐내지도 않고 내 거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굉장히 정직한 편이에요. 그게 이제 무자일주의 그 정제라는 십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특성들이 무자기 때문에 그런 일반 정제적인 특성들이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간이 무토기 때문에 일단 외견적으로는 사람이 굉장히 그거 수다스럽지가 않고 듬직하고 포용 정신도 있고 잘 받아주고 사람들 말을 잘 듣고 그런 속성들을 가져요. 그런 속성이 이제 무자일주 나오고 그냥 겉으로는 그렇고 듬직하고 사람이 무게 있고 점잖고 그런데 속은 완전히 이 자수에게 작은 물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하고 예민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굉장히 정제를 쓰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웬만해서 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뭐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걸 일을 하거나 할 때 뜬구름 잡는 허황된 투자를 한다든가 뭐 하늘에 있는 별을 딴다든가 이런 비현실적인 어떤 상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내 손에 돈이 얼마나 있냐든가 당장에 현실적으로 이게 있는 존재냐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많은 판단을 해요. 그게 이제 무자일주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이제 무자일주의 이런 그 특성들로 인해서 일단 여자는, 이 여자 무자일주는 대체로 굉장히 다재다능해요. 그냥 뭐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림도 잘 그리고 다재다능한 사람. 근데 여자의 그 무자일주는 조금 이제 흠이 있어요. 굉장히 결혼이 늦어지기가 굉장히 쉽다, 일단. 결혼이 늦어지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혼이 늦은 만혼을 하거나 이렇게 늦게 결혼하거나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난하지는 않다는 거죠. 먹고 살 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그런 정도의 그냥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 게 이제 특히 여자한테는 잘 나타나는 거. 왜 그러냐? 무자일주가 왜 그러냐? 그리고 또 뭐 무자일주를 두고 할 때 뭐 후처의 상이다 이런 말도 해요. 뭐 후처 그러니까 재취 뭐 재취라든가 후처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 결혼이 늦는다든가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들어있긴 한데 결혼이 늦어지는 거는 맞아요. 왜 만혼을 하느냐, 결혼이 늦어지느냐 하는 말은 이 사람은 정제적인 성향이 가장 강렬하게 나오거든요. 너무나 알뜰하고 소중하고 돈 부분이 이런데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관심이 가요. 재성에. 그러니까 작은 돈, 그 재성에 너무 관심이 가 있어서 이 재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혼이라든가 뭐 이성을 만나든가 하는 걸, 일단 그거는 후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재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이 사람의 속마음은 항상 재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이런 게 대체적으로 굉장히 늦어져요. 늦어지는 성향에서 대체적으로 무자일주는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그러니까 뭐 노래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하고 또 재적인 덕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중간에 갈 정도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경제적인 그런 것들은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자일주의 그 일반적인 십신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포태법으로 이제 무자일주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무토는 삼합을 할 때 인, 오, 술 이렇게 해서 삼합을 해요. 그러니까 생지와 왕지와 묘지, 그러니까 인에서 생지고 오에서 왕지고 술에서 이제 묘지가 되는데 이제 이거는 화토동법이라 그래서 병화와 천간의 병화와 무토는 삼합을 그 12운성을 따질 때 같이 따진다는 거죠. 그게 화토동법이에요. 화와 토를 같은 법으로 따진다. 같은 방법으로 따진다. 이래서 12운성을 따질 때 화토동법이라 그래요. 병화와 무토. 그래서 병화가 인호술에서 삼합하듯이 무토도 인호술에서 생지, 왕지, 묘지를 갖는 삼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무토가 자수를 만났을 때 인호술 삼합의 배열에 자수가 들어오면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이게 양간이니까 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해, 자, 축 이렇게 가잖아요. 술, 해, 자, 축. 그러니까 그다음에 해, 자니까 여기가 묘지니까 절태, 양생, 욕대, 노광, 쇠병, 사, 묘 다시 절태거든요. 자수가. 그러니까 자수는 무자일주는 무토는 자수를 봤을 때 태지에 놓이게 된다. 무토가 자수를 만났을 때 12운성상으로 태지에 놓인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태지에 놓인다는 거는 그 태지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기획,
기획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이거는 그 자수가 정제이기 때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제도 계획 세우고 차근차근 하고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이제 태지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성향들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준비하거나 기획하는 거 그런 것도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신살, 다섯 번째 신살로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무자일주는 신살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신살로 보면은 일단, 자수가 도화예요, 도화. 그러니까 이제 그 도화성이 나오죠. 왜냐면은, 무토는 큰 산이고 또 자수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도화적인 기질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무자일주는. 그래서, 어, 뭐 주색 잡기라든가 그러니까 술 마시고 뭐 끼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흥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무자일주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남자 같으면 뭐 여자도 좀 밝히고 그런 그냥 주색 잡기에 그런데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이제 특징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무자일주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으냐? 정제를 가지고 정제를 잘 쓰고 정제성이 드러나니까 어떤 남의 어떤 재산을 관리해 준다든 이런 일을 하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 같은데 은행원이 된다든 이러면은 굉장히 잘하죠. 정제는 어, 돈을 남의 돈 관리하는 게 정제이기 때문에 욕심도 없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고 알뜰하고 하기 때문에 뭐 보통 그 기업이나 이런데 격리 업무를 보거나 재무 뭐 이런 쪽으로 하거나 또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같은 걸 하면 큰 돈을 못 벌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큰 욕심도 없고 그냥 누가 내 것만 안 가져가면 내 몫을 잘 챙기면 뭐 그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조직 생활을 해야 되고 조직 생활에서도 금융이라든가 재무, 격리 이런 쪽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삐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장간과 일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은 자수 속에는 지장간이 개수가 있거든요. 개수만 있어요. 개수. 우리가 이제 자수 그러면은 자수 속에 보통 이제 지장간 하면 임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임계라는 거는 임수는 지장간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임수라는 거는 월율 분야로 월지에 있을 때 월율 분야로서 기후를 따질 때는 임수가 있지만은 지장간의 얘기를 할 때는 임수는 지장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수 속에 개수라는 지장간이 하나 있는데 이 지장간 개수와 무토가 이렇게 무게합해서 암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제를 암합하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거 굉장히 알뜰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고 그다음에 구두쇠적인 기질 그러니까 전략 정신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남자는 정제를 암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처와 정이 되게 돈독하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볼 수가 있고 남자 무자일주는 그 처와 정이 돈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따로 또 숨겨둔 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 두 개 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쨌든 처하고 정은 되게 좋아요. 따로 뭐 애인이 있거나 숨겨둔 여자가 있거나 하더라도 그거는 이거는 암압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통도 안 나요. 잘 걸리지도 않고 발견이 잘 안 되고 일단 그 처하고는 어찌됐든지 간에 정리되게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부 유정한 일주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정제를 암압하기 때문에 돈에 굉장히 집착한다. 이 사람은. 물론 또 큰 부자는 아니지만 돈 자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공공해진다든가 뭐 서울역 앞에 가서 잠을 자야 된다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 게 무자일주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이제 무자일주에 쭉 나오고요. 고법에서 그 무자일주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근손 다패한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하지만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애약 연빈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 되게 여린 사람이 어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무자일주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무자일주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무자일주가 처음에 우리가 말했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제 다시 한번 와보자고요. 보면은 무자일주는 우리가 알뜰한 집사,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짠돌이 뭐 이런 얘기도 돼요. 짠돌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구두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그거 어떤 관리 능력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이 된다든가 뭔가를 집사라는 거는 이제 그 누구의 내부 살림을 살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편제나 이런 거 가진 사람은 못해요. 왜냐하면 뭐 생기면은 내 주머니에 좀 집어넣고 이런 스타일이 편제이기 때문에 욕심도 없고 이제 정제 같은 욕심이 없거든요. 편제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심도 없고 정직하게 알뜰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은행원이라든가 또는 그 남의 어떤 자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은행원 또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의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재벌 회장의 재산 관리 이런 걸 하면은 무자일주를 데려다가 하면은 믿고 맡길 수가 있죠. 굉장히 정직하게 내 일처럼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게 자수 속에 들어있는 개수와 무게 암합하기 때문에 숨겨둔 재물도 있고 숨겨둔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처와도 정이 돈독하고 또 자수의 속성으로 굉장히 꼼꼼치밀하고 소심하고 그렇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큰 산에 있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무토는 항상 이 자수가 성에 안 차요.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이걸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숨겨둔 여자가 생기기도 하고 또 소중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예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수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러니까 재물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 무자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무자일주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